일본의 제재 대상이 된 세 가지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마냥 타격만 있는 걸까요?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건지 정윤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란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특히 휘거나 접히는 플렉서블 OLED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로 OLED 패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본판인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를 그릴 때 사용되는 액체입니다. 에칭가스는 독성이 강한 기체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사용됩니다. 세 제품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때문에 일본 제품을 대체하지 못하면 우리 업체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습니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공급 과잉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국내 중소 소재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아마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가능한 국내에 있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회사로부터 포토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사용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빌미로 향후 일본 업체의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사드 보복이 지나가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오고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뭘지 정윤형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 업체들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규제한 품목의 대체제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소재에 대해 일본만큼의 좋은 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재료를 이제 정말 못 구하면은 이제 나중에 공장 가동이나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여기에 일본 규제 강화까지 오면은 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제품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이 가격 하락 탓에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이라는 겁니다. 산업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대체제를 찾지 못하면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우리 중소업체도 해당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 품질 면에서 일본 제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보복 조치가 단지 이번 이 세 개 소재에만 머물 것이라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일본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도 꽤 많을 텐데 여기도 지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 5월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절반 이상이 이미 한일 관계 악화로 영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3분의 1은 실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국가의 국민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자칫 한일 경제 관계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대외 악재가 좀 쉼없이 들이닥치는 모양새입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